한국으로 가겠다는 동생을 나무라는 언니. 하지만 그 동생은 한국행을 강행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 해결될 수 없던 일이 이 영국인 여성에 의해서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있던 것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의 평범한 아줌마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여동생 앨리스가 있는데요. 한동안 앨리스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게 무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라면 믿어지시겠나요? 한때 저와 부모님의 교육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버린 앨리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앨리스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을 만한 이야기죠.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앨리스를 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난리쳤던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살고 있고 옆집에는 선한 인상의 일본인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 이민 와서 살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인데요. 부모님보다는 낮은 연령대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어른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일본인 부부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며 그 일본인 부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그 일본인 부부에게 이쁨을 받고는 했는데요. 제 생일에는 선물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종종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러 오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와는 12살 차이가 나는 동생 앨리스가 태어났을 때 회사에 출근하셨던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실 만큼 저희 집과의 인연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부부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던 만큼 아기 때부터 보던 앨리스를 굉장히 이뻐하셨고 딸처럼 생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일본인 부부의 모습에 상당히 감사해하고 고마워하셨죠. 그리고 앨리스도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시아 사람들을 대할 때 어색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대학교는 일본으로 가겠다며 일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일본어보다는 한국어 공부를 하지를 않나 일본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냥 같은 아시아 국가의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의 생각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에게 식민지화당했던 역사가 있듯 아직 발전을 못한 수준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있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비교적 최근 식민지에서 탈출한 나라들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고 모두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와 부모님은 비슷한 교육을 받아왔으며 그리고 영국인으로서 탈식민지화한 국가들이 얼마나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왔고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출신의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앨리스와는 청소년기부터 잦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앨리스는 한국어는 단순히 유행하는 언어가 아니고 지금보다는 몇 배 더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어를 배우지 말라는 부모님과 저희 설득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몰라도 당시에 한국의 K-팝이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옆집 일본인 부부에 찾아가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한국으로 유학 가겠다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직접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만들고 앨리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이웃이고 친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 행동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앨리스의 예의 있고 바른 행동은 이 일본인 부부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부모님의 부탁으로 앨리스에게 조언을 해달라며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남의 집 교육에 대해서 월권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 후 앨리스의 한국어 사랑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꾸어 갔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앨리스는 학교에서 한국 출신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생각보다 깊은 수준의 아시아 역사에 대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앨리스가 오히려 일본인 부부에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괴롭혔는데 죄책감 같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일본인 부부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이런 앨리스의 발언은 시대를 뛰어넘은 생각이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내에서도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지내온 덕분에 많은 인프라 시설을 도입해 주었고, 지금 그 나라들이 주변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가 영국 덕분이라는 논리가 먹히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에서야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교육하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앨리스는 일본인 부부에게 아저씨 아줌마도 영국 사람들처럼 한국 같은 식민지는 일본의 덕을 봤다고 생각하나요? 무례하고 버릇없는 질문에 모두 당황했으며 일본인 부부에게 사과 후 식사 자리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괜찮다고 웃으며 돌아갔지만 그날 앨리스는 저와 부모님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확고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도 앨리스의 한국 사랑을 막을 수 없었으며 결국 앨리스는 영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저도 앨리스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앨리스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으며 특별히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좋은 성적을 내던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멋진 기자가 되겠다며 한국으로 떠났죠.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읽고 국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다며 해외 유학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단순히 한국으로 간다는 것 말고는 저와 부모님은 모두 앨리스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앨리스는 그럴 만한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에서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덜컥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기자 실습한다며 한국의 경찰서나 여러 가지 관공서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서에 갔다가 눈이 맞아버렸고 그 뒤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고 한국에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부모님은 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없이 한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해야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기회도 더 많지 않겠나며 말이죠. 유명한 언론사들이 영국에는 많은데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앨리스는 영국과 한국은 너무 먼 나라라서 한국 사람들도 BBC 말고는 영국의 언론사를 하나도 모른다며 영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앨리스가 한국인 경찰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대립이 있었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결혼 후 한국에 정착했으며 기자로서 커리어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모두 인정하는 순우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데는 옆집 일본인 부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은 늘 미소 지으며 말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씩 던지고는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면 하루 종일 심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너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말하기도 하면 앨리스는 대체 어디서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는 거냐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부모님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의 정체가 옆집 일본인 부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앨리스가 영국에 방문했을 때 그 일본인 부부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앨리스를 아끼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앨리스는 끝까지 화를 풀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은 앨리스의 무례한 행동에 매일같이 그 일본인 부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앨리스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옆집 일본인 부부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 수 있냐며 말이죠.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도 공유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뜬금없는 앨리스의 질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라고 반문했지만 앨리스는 별다른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그 새벽 시간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캐물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다음날 저에게 전화하시며 어제 새벽에 앨리스에게 전화가 왔는데 수상한 내용이었다며 저에게도 무엇을 물어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수상했고 영국의 새벽 시간에 굳이 전화해서 그렇게 코치코치 캐묻는 게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앨리스가 갑자기 영국에 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앨리스의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나 반갑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오지는 않았고 얼마 전에 썼던 전화통화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옆집 일본인 부부에게 이상한 티를 절대로 내지 말고 이런 것을 내가 물어봤다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수십 번 강조했던 터라 부모님도 아무내세가 나고 지내시고 계시긴 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앨리스가 온다고 하니 그들에게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그리고 앨리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와 함께 왔는데요. 저와 부모님은 앨리스를 반기기 위해서 앨리스가 오겠다고 하는 시간에 맞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앨리스는 다급하게 저와 부모님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며 붙잡아 두었고 그 사이에 경찰들은 옆집 일본인 부부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그 일본인 부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하고 있는데 앨리스가 무슨 일인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그리고 남편이 경찰인 관계로 한국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에 대한 취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대 출신으로 영국으로 따지면 지역 경찰본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람이 가능한 권한이 있었고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느라 남편이 관련된 자료를 집에 가지고 와서 검토하고는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흥미로운 소재거리가 있나 살펴보던 중 수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던 일본인 부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 일본인 부부는 아주 오래전 한국으로 와서 당시 경제적인 격차가 아주 컸던 일본의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들에게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뒤 국외로 도주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당시 정보력의 부재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처가 빠르지 못한 시절이라 그들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으며 가명으로 활동했던 그들의 신분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딸랑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도 잘 되어 있고 입국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기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것이고 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벌였던 사기 금액은 정말 놀라울 만큼 컸습니다. 당시 사기당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니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와 함께 그 투자금들은 모두 공중분해되었고 일부 돈을 현금화해서 그 일본인 부부는 영국으로 도주해버린 것이죠.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며 그 사기친 돈으로 부동산도 사고 신생기업에 직접 투자도 해주면서 투자 이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일본으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언제든 도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도 출산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죠. 평생 불안해하며 도주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경찰에게 잡혀가는 차 안에서 이제라도 잡혀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그들의 소름 돋는 가면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모두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포작전은 정말 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신원을 몰라서 인터폴에서 적색수배서를 발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이고 한국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증인이 되어 새로 인터폴에서 적색수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영국 경찰이 그 부부를 체포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도피를 위한 해외 거주 기간은 공소시효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한국 법률 및 대부분 국가들의 법률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있었고 형사재판 후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30년이나 더 된 상황이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부분이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소름 돋았습니다. 그런 일본인 부부에게 앨리스가 아기 때부터 가까이 지냈었고 저희 부모님도 옆집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지도 한참이 지났고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이 사건이 어느 정도 결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몇 글자 적어보았는데요. 그 일본인 부부는 일본으로 송환되어 지금은 감옥에 있으며 그들이 투자했던 영국의 부동산들과 주식들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들 및 일본에서의 피해자들이 그 돈을 청구해서 받아갔으며 이제는 그 돈이 모두 고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이미 상속을 포기해버리거나 한정상속으로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한국 사람들 몇몇이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당시 받았던 충격에서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지만 앨리스의 멋진 일에 저희 가족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앨리스가 그 일본인 부부의 알 수 없는 꺼림직함을 인지하고 이미 사춘기 시절부터 그들을 멀리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앨리스가 그들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인 것을 모르고 했던 일이었겠지만 그녀의 육감은 정말 기자로 생활하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었구나라며 뒤늦게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아쉬워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자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일본으로 송환되어 일본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고 있다며 그들이 일본에서 처벌받고 나온 후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형법에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 일본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일본인 부부에게 한국으로 다시 송환해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감옥살이를 할 일은 적겠지만 끝까지 그들을 힘들게 만들어야겠다면서 말이죠. 앨리스는 자신의 직업의식도 투철하고 그리고 기자가 될 만한 특유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 동생입니다. 참, 당시에 이 내용이 기사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앨리스와 앨리스의 경찰 남편 때문인데요. 사실 앨리스는 그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남편이 가지고 온 자료들을 집에서 함께 보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한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되고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신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어서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꽤나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 조심스럽게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제 동생이 박수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제 동생에게 잘했다는 말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